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가려움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가려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는 요 위에 예전에 영상을 촬영했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그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한다면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가려움증 완전 정보. 일단 강아지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병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강아지들이 왜 그런 가려움증을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가려움증을 보이는 세균성 피부병, 그리고 외부 기생충성, 그리고 알러지, 아토피, 그리고 계절성 가려움증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겨울이 되면 환경의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더 가려움증을 보이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균성 피부염. 이 세균성 피부염은 피부에 세균이 과잉 침수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호자분들이 흔히 농피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이런 헥사메딘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약 샴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연고와 항생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경우는 이런 약들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농피성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런 농피증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부 기생충성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없는 편도 아닙니다. 특히 집 바깥에서 다른 강아지를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입해 온 경우 이런 외부기생충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한 외부기생충성 피부염으로는 이런 모낭충, 보시면 이런 모낭충이 피부 안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선충이 감염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그리고 부분적인 탈모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낭충이나 개선충에 대해서는 이 외부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사용해서 이 기생충들을 죽여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특히 모낭충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이 심한데 그 가려움증을 해결하겠다고 다른 피부병과 같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모낭충은 면역 자체가 저하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면역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는 동안은 증상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낭충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명확하게 감별을 하고서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흔히 가려움증을 겪는 거의 대부분은 알러지 아니면 아토피입니다. 특히 그런 강아지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러지와 아토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러지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는 것처럼 그 원인이 복숭아나 조개, 새우, 땅콩 그런 것처럼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알러지입니다. 근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중에 이런 가려움증을 보이고 이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닭고기에 대해서 알러지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닭고기 자체에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흔히 가수분해 사료를 먹습니다. 이거는 닭고기를 비롯해서 그런 단백질 원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원을 굉장히 짧게 분해해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와 같은 불편한 그런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강아지가 가려움증으로 보인다 그러면 원인은 알러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아지가 알러지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고생은 대부분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그 가려움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나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이런 지르테, 이런 것이 항히스타민제인데, 강아지 치료에 있어서는 보통 마스질이나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완화시킨 이런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가령 아포켈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 31이 작용하는 이 과정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이토포인트 또한 이러한 특정 인터루킨이 작용하는 과정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차단하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는 잠깐 가려움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너무 가려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런 약들은 증상만을 억제하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쓸 때는 증상이 가라앉는 거지만 약을 끊고 나면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귀가 검게 착색이 되고 심하면 완전히 귀가 이렇게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도 붉어지고 그리고 태선화라고 해서 굉장히 두껍게 되면서 또 지루도 많이 분비되는, 냄새도 심각하게 나고 그런 상태로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가려움증 자체도 처음에는 약간 발가락을 핥거나 아니면 귀를 긁는 그리고 옆구리를 긁는 그 정도인데, 이런 약들로 계속 증상만 억제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하루 종일 긁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증요법 약물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강아지의 아토피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일단 가장 먼저 사료와 간식이 강아지의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 항생제와 과도한 위생관념, 농약, 공기오염,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이 아토피 원인이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링크를 요 위에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지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피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몸 안에 독소가 쌓여 있게 되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욕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그런 것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약들을 거의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가려움증 자체가 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강아지의 가려움증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다양한데 여기서 적절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서, 근데 가급적이면 약물의 사용을 줄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그 가려움증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아지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가려움증이 있는데, 특히 요새 겨울이 되면서 환경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파트, 이런 생활 공간은 콘크리트 자체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 중에 피부에 가려움증도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로 인해서 가려운 경우는 이런 가습기를 항상 틀어주는 게 좋고, 또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의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다양한 가려움증 원인과 그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가려움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단지 증상만을 억제하는 대증요법 약물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강아지가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